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도 인사 한번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아프리카로 시청하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유튜브로 이따 보게 되실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경기부터 저는 패스할 생각입니다. 이 경기는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피츠버그에 빠따 정말 안 좋아. 근데 또 천사? 페레즈를 과연 엎을 수 있냐, 이것도 애매해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 마틴 페레즈나 소리아노 둘 다 직전 경기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페레즈는 사실 올 시즌에 4이닝 4실점 정도로 한 번 털리고 말고는 한 번도 털린 적이 없기는 해요. 뭐 5.1이닝 3실점 이것도 털린 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냥 일단 페레즈가 딱히 뭐 장점이 그렇게 많은 투수는 아니지만은 구위가 압도적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잘 막을 때는 잘 맞거든요. 올 시즌에도 8이닝 1실점 한 적도 있고. 페레즈 무너뜨리기가 여간 쉽지는 않다. 소리아노 이 친구는 리스크가 꽤 있긴 해요. 원래도 불펜이었고 빠른 구속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하는 친구인데 땅볼 유도도 좋고, 근데 얘도 한 번씩 정신 못 차릴 때가 크게 있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방울도 3.77, 아주 뭐 아름답거나 그런 수준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안정감 자체는 페레즈 쪽이 있다고 봐. 근데 문제는 또 빠따인데 양팀 다 지금 뭐 빠따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좀 내세울 면도 없어요. 어찌 보면은 좀 그래도 천사 쪽이 그 피츠버그가 어제도 4안타, 그전에도 6안타, 9안타, 6안타, 뭐 4안타, 4안타 쭈르륵 보면은 지금 9경기째 그냥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최근 10경기 타율이 1할 7푼 6리 이지랄이어가지고 빠따 차이는 확실히 천사 쪽이 낫기는 나은데, 글쎄 선발도 불투명하고, 저는 이 경기 뭐 간다면은 언더 정도 가고 싶은데요. 언더도 7.5밖에 안 줬어 이거. 피츠버그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더 7.5밖에 안 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다음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랑 토론토 경기인데, 이거는 지금 필라델피아의 기세가 그냥 우리 믿어라 이런 수준이에요. 물론 뭐 필라델피아의 이런 상승세가 언제 끊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홈 놀라, 저는 뭐 여러 차례 놀라가 커리어 내내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는 투수라고 했었고, 직전 경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샌프란시스코한테 홈이었는데 4이닝 2실점으로 조금 빨리 내려갔어요. 이날 또 볼넷도 되게 많았고, 이 놀라가 꾸준하게 이닝도 많이 먹고 볼넷도 적고 그런 투수인데요. 직전 경기 때는 4이닝 4볼넷으로 살짝 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이날은 4이닝 만에 내려갔지만 이미 전세는 좀 기운 경기였었고, 그 이후에 좀 불펜을 올렸다가 불펜들이 조금 약간 좀 위기 상황을 만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승리했던 경기였는데요. 글쎄 에런 놀라가 직전 경기는 좀 안 좋았지만은 그냥 일단 지금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너무 괜찮아요. 지금 뭐 보면은 리얼뮤터도 없고, 브라이슨 스토시라든지 알렉 봄, 또 누구 빠져있더라? 하여튼 뭐 그렇게 몇 명 빠져있거든요. 그런데도 필라델피아가 어제도 그냥 상대팀 두드러 패기도 하고, 일단 필라델피아는 지금 빠따를 크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2할 7푼 1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리스크인 게 불펜이었는데, 불펜도 여기 보시다시피 어제 불펜도 많이 안 썼고, 왜냐면 크리스토퍼 산체스에다가 뒤이어서 텀블이 2이닝 이어주면서 그 기존에 이제 한 이닝 정도 먹는 그런 불펜들을 아무도 안 썼어요. 그래서 불펜 상태도 좋고, 최근에 불펜 분위기도 5.71에서 한 열흘 사이 만에 4.75까지 매우 좋아졌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합니다. 토론토는 지금 리그 꼴찌 불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 배시 좋아하는 선수긴 하거든요. 근데 얘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늘 심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고, 올 시즌은 사실 홈에서의 안정감조차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시지 작년 시즌 막바지부터 좀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올 시즌 초반부터 그냥 좀 애매한 그런 몸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그나마 토론토 쪽에 웃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놀라가 토론토 애들한테는 72타석 동안 297로 다소간에 좋지는 않았다는 거, 이런 점들 정도는 토론토가 기대를 걸어볼 만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는 빠따 차이가 워낙에 심한 것 같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토론토 빠따가 워낙에 리그에서 뭐 그냥 손꼽히기 안 좋은 수준이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거 필라델피아 쪽에다가요, 나는 오바도 조금 보고 싶네. 오바 보는 거는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필라델피아 개인의 힘으로도 오바를 어제 냈잖아요.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4경기 동안 14점, 5점, 6점, 10점 뭐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빠따 개인의 능력도 좋게 보지만 에런 놀라 역시 직전 경기도 조금은 이렇게 좀 볼넷도 많이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한번 필라델피아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블 대 디트로이트 경기 사실 패스하고 싶은 경기인데요. 얘네들이 원래는 지금 빠따도 안 좋고, 원래 작년 같으면 그냥 언더 찍으면 참 기분 좋을 만한 그런 맞대결인데, 직전 경기 때 7대 11 아주 그냥
개판이 났었죠. 그냥 선발 단계부터 오바였었고 불펜들도 꽤나 많은 실점 해주고 이러면서 얘네들 경기는 예측 하나 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나는 눈에 들어온 건 일단 테너 바이비 직전 경기도 천사한테 5이닝 6실점으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또 그전에 또 애틀랜타를 7이닝 무실점으로 잡고 이러면서 이 오락가락이 좀 심해. 반면에 리즈 올스는 지금 최근 두 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5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사실 작년에 고점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바이비가 올슨보다는 낫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 바이비 역시나 디트로이트 애들한테 바이비가 28타석밖에 얼마 상대는 안 했지만은 피안 타율이 3할 7푼 5리로 좋지는 않았다는 점들. 뭐 내용 같은 거 보니까 지금 저는 디트로이트에서 유일하게 빠따에서 사람이 라일리 그린 말고 없다고 했는데, 라일리 그린이 얘한테 좀 잘 쳤더라고요. 한 6타수 2안타였나? 뭐 그 정도 치고 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이 안 들어요, 이 경기는요.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오바 정도 내놓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얘네 이름값만 봐도 오바 가기가 정말 싫죠. 그나마 요즘에 좀 빠따들이 살짝 그래도 옛날보다는 괜찮아지긴 했는데 썩 믿음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매치인데요. 세인트루이스가 아주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믿을만한 선발 소니 그레이가 등판을 합니다. 소니 그레이는 뭐 제가 옛날부터 오클랜드 시절부터 빨아왔던 투수인데, 사실 그때 이후로는 조금 내리막을 걷다가 작년에 미네소타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하면서 올 시즌도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방울 0.89. 아마 이마나가랑 지금 방울 이런 타이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즌 출발은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5경기 동안 30이닝이나 먹어주면서 이닝도 많이 먹고 삼진 개수도 좋고, 이 친구의 장점 피홈런도 매우 적고 그냥 완성형 선발 투수죠. 원래부터가 볼넷도 올 시즌 적은 편이고, 퀸타나는 이 퀸타나가 사실 잘해주다가 직전 경기 때 2점인 8실점으로 걔 무너졌었잖아요. 제가 그날 이거를 사실상 뭐 거의 주력급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퀸타나가 좀 무너졌습니다. 직전 경기도 크게 무너졌는데 믿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쪽이 그 빠따는 좀 이렇게 앞선다고 보는데, 제가 방금 윌슨 콘트레라스 부상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윌콘이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지금 개판이잖아요. 골슈도 마탱이가 아레나도도 못 믿어 이런 상황인데, 윌슨 콘트레라스 시즌 OPS가 0.9가 넘거든요. 915인가 그런데 윌슨 콘트레라스가 지금 팔꿈치 쪽의 부상 때문에 장기간 좀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은 안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부진한데 핵심 타자가 빠진다. 뭐 리그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공격형 포수니까 윌슨 콘트레라스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세인트루이스의 빠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얘네 둘 다 이렇게 최근 OPS가 하락세인데 이거보다도 더 낮아진다? 그러면은 그냥 언더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게 조금 퀸타나가, 이게 제가 이 친구는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다. 홈에서는 괜찮은데 원정은 조금 사그라드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퀸타나한테 조금 힘이 되는 요소라면은 이런 거. 통상 퀸타나가 100타석 정도 세인트루이스 애들을 만나가지고 2할 2푼 8리로 나쁘지 않았다. 여기는 저는 볼 선수가 골슈랑 아레나도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특히 아레나도 상대로는 매우 잘했고 골슈한테는 약한 편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골슈가 최근이 지금 저점이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보니까 근데 윌콘 상대로도 되게 잘했네.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어쨌든 퀸타나가 이 세인트루이스한테는 골슈 빼고는 다 강했다. 그냥 그런 얘기도 할 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토대로 한번 저는 세인트루이스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고요. 언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켄자 대 밀키인데요. 저는 이 경기도 죄송하지만 패스할 예정입니다. 이 프레디 싱어랑 조 로스 둘 다 좀 뭐랄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렇다고 아주 믿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이 프레디 싱어 같은 경우는 낮 경기 밤 경기 차이도 꽤나 심하고 포수도 타는 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프레디 싱어가 최근 두 경기는 또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사실 올 시즌만 놓고 보면은 토론토한테 한번 6이닝 5실점으로 대줬던 거 말고는 한 번도 털린 적이 없기는 해. 재작년 켄자의 에이스다운 모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재현하고 있는 거의 뭐 그런 정도의 상태인데 2.45로 방울은 좋은 편이고요. 조 로스도 이 친구가 거의 한 3년 정도를 비웠는데 올 시즌 돌아와서는 지금 4.65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한 번씩 크게 털릴 때도 있는데요. 얘는 보니까 올 시즌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 심하더라고. 홈에서는 8.10, 원정 2.04인데 각각 3경기씩 밖에 안 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눈에 띄는 표본도 아닌 것 같고요. 내일은 뭐 이렇게 양팀 다 빠따가 컨디션 오피스 상으로는 크게 상승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팀 다 지금 빠따도 못 믿겠거든 나는. 그리고 더구나 제가 지금 2번이나 캔자시티의 그 메카서 불펜 선수한테 2번이나 대여가지고 캔자시티 경기를 지금 별로 만지고 싶지가 않아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한 폴락 했는데 별로 지금 캔자 경기는 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다음에 시컵 대 샌디에이고. 사실 이게 딜런 CG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했었죠. 여기 뭐 적힌 대로 올 시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탄력을 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웨스네스키도 원래 이 친구가 좀 선발 수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 테스트를 오락가락 했었는데, 작년에는 대부분 경기를 불펜으로 많이 나왔고 롱릴리프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올 시즌도 사실 시즌 출발은 불펜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컵도 지금 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발로 끼워 넣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 때 6.1이닝 무실점, 삼진 8개 아주 안정적인 피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진 공도 괜찮고 이런 스위퍼라는 주무기도 있는 편이고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샌디에고가 요즘에 빠따가 조금 무섭다는 점들, 그런 것들이 걱정거리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웨스네스키는 좌타자한테는 약하고 우타자한테는 강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샌디에고에서 지금 제일 잘 치는 타자가 주릭슨 프로파라고 하거든요. 내일 근데 하필이면 샌디에고에는 여기 좌타자들이 아라이즈, 크로네워스, 뭐 프로파도 설 수 있고 메릴 뭐 이런 친구들까지 한 4명 정도가 좌타적에서 설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웨스네스키 이런 장점들이 그렇게 크게 돋보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거는 지금 시컵도 빠따 상태가 개판이잖아요. 난 그냥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시즈 믿고서 언더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왜냐면 이 딜런 시즈가 시카고 컵스 애들한테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 55타석 정도 상대를 해가지고 통산 0.87 피안타율이 8푼 7리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딜런 시즌 시카고 컵스 애들한테는 강한 면모를 꽤나 장기간 보여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샌디에고 보는 게 편할 것 같고, 웨스네스키도 생각보다는 좀 막아주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샌디 쪽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근데 좀 약간 시즈를 맹신하는 감도 없잖아 있기는 하네요. 근데 그럴만 하다고 봐 나는 요즘에 시즈 활약 보면은. 다음에 다저스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요즘 다저스 빠따는 사실 뭐 제가 아까 필라델피아를 얘기를 했지만은 다저스 빠따가 요즘에 좀 하위 타선도 살아나고 되게 볼만합니다. 내일은 뭐 개빈 스톤이랑 라이언 웨더스의 대결인데, 이 사실 두 선수 다 보여준 거는 많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다 정도? 사실 개빈 스톤이 스프링 캠프 활약 보면 이거보다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최근 두 경기 동안 7이닝 실점, 6이닝 실점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삼진 개수는 적지만은. 그리고 마이애미 웨더스도 올 시즌에 한번 워싱턴에서 4이닝 6실점으로 털린 거 말고는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보이는데, 홈에서는 방어리 7.07인데 원정에서는 2.91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근데 표본이 얼마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홈 원정 전적을 투수한테 쓰기는 약간 빡세다고 보는 편이고, 이 웨더스가 통산 다저스한테는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통산 이제 53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현재 다저스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는 1할 2푼 1리 굉장히 강한 편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그냥 나는 빠따 차이가 워낙 심한 것 같아. 뭐 내일은 다저스 빠따가 이런 좌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또 막 낮경기까지 포함시키면은 다소간에 뭐 표본도 적지만은 뭐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다저스가 지금은 팀이 좀 완성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리스크였던 불펜도 살아났고 하위 타선도 힘을 보태주고 있는 편이고, 그냥 어디까지나 지금 배츠, 프리먼, 오타니 여기가 그냥 지옥이잖아. 그냥 그런 편이어가지고 내일도 저는 다저스 쪽을 볼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이애미가 요즘에 빠따가 조금 상승을 했고 이렇게 우한 투수들의 원정 낮경기 때 좋아지는 면모가 있다. 웨더스도 다저스한테 약한 편이 아니다. 이런 것들 얘기할 만한데, 이게 또 다저스 쪽을 좋게 보면서 이 마이애미가 도와주는 부분이, 마이애미가 최근 10경기 동안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8번이었었거든요. 뭐 엄청 막 핵전쟁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바 쪽도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텍사. 시어스랑 로렌젠이 붙는데, 시어스는 뭐 오클랜드 에이스입니다. 올 시즌도 좀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때 볼티한테도 6.1이닝 7실점 3피 홈런 이렇게 쳐맞기도 하고, 개막전쯤에도 조금 안 좋았는데 잘 막을 때는 무난하게 잘 막아요. 내일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로렌젠은 딱히 이제 작년보다 좋지는 않아요. 작년에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워낙 잘해가지고 필라델피아로 팔려가고 노이트 노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은 좀 오락가락합니다. 뭐 그래도 직전 경기는 6이닝 2실점 나름대로 잘해줬고, 로렌젠이 통상 이제 오클랜드한테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 총 6경기 정도 했는데 한 번 19년도였고 나머지 이제 5경기가 전부 다 22년도 이후거든요. 그래갖고 통산 오클랜드한테 6경기 동안 31이닝 방울 0.29 자책점이 1점밖에 없어요. 홈런 한 대도 안 맞고 뭐 이런 편이어가지고, 로렌젠이 오클랜드 상대로는 기분이 상당히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하고, 뭐 시어스나 로렌젠이나 둘 다 각각 상대 팀들한테는 피안타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로렌젠이 지금 오클랜드 애들한테는 34타수 156,
그러니까 오클랜드에 지금보다도 조금 더 괜찮은 타자들이 있었던 맷 체프먼이라든지 뭐 시언 머피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조차 로렌젠이 오클랜드를 잘 틀어 막았는데 뭐 지금은 좀 더 쉽겠죠. 시어스 역시 텍사스 애들한테 94타석 동안 216으로 나쁘진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거는 좀 쉽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물론 오클랜드도 경기가 길어지고 불펜 구간 가면은 텍사스보다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메이슨 밀러라는 아주 폭발적인 이런 마무리 투수가 있으니까. 근데 텍사스 역시나 로버슨도 있고 지금 그 예이츠가 아주 폭발적인 활약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텍사스 쪽 승리 보는 게 배당도 좋고 최근 빠따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텍사스 승 보고 하는 것들이 그냥 뭐 배당도 나쁘지 않잖아요. 텍사스 승이. 저는 아마 텍사스 쪽으로 보긴 보는데 이런 것들은 리스크기는 합니다. 오클랜드 최근 빠따 분위기가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는 오클랜드가 OPS가 안 그래도 상승했는데 더 좋아지는 부분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긴 한데요. 반대로 뭐 텍사스는 이렇게 좌한 투수 상대로는 원정 가거나 낮 경기를 하면 OPS가 상당히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이긴 한데 그냥 텍사스 승리 말고는 배당 욕심 나는 것도 없어요, 이 경기는. 그렇다고 오클랜드의 프렌보자니 로렌젠이 오클랜드한테 너무 강했었고 양팀 다 어제는 경기가 일방적이었었기 때문에 불펜들도 주력 불펜들 많이 살아있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텍사스 쪽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 대 애리조나, 제가 좋아하는 선발 투수들이 나오는 경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일단 언더를 찍었습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이 애쉬 크래프트, 얘가 올 시즌 또 오락가락해. 근데 작년에는 여기 6월 30일 전후로 아주 다른 사람이 됐다. 그전에는 7점대였는데 이후에는 땅볼 비율들이 많이 살아나면서 2.58로 아주 훌륭한 선발 투수였었다. 올 시즌에 그래갖고 초반에도 나쁘진 않았는데요. 시즌이 좀 거듭되면서는 좀 미천이 드러날 때도 있었고, 다만 최근 두 경기는 텍사스한테 6.1이닝 2실점, 샌디에이고 6이닝 2실점으로 제가 뭐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가 낮 경기랑 밤 경기도 꽤나 타거든요. 통산 낮 경기에는 6.37, 밤에는 3.7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경기부터가 딱 밤 경기입니다. 애쉬크래프트가 좋아할 만한 조건이다. 이렇게 95.6마일짜리 커터를 95마일을 뿜어내는 선수는 리그에 애쉬크래프트랑 코빈 번즈밖에 없어요. 선발 투수 가운데는. 그 정도로 저는 애쉬크래프트가 가진 이런 자산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 반대로 이제 몽고메리, 이 친구는 뭐 구속이 그렇게 뭐 잘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은 되게 안정적인 선발 자원입니다. 작년에도 근데 세인트루이스에서 텍사스로 옮기기 전에 세인트루이스가 거의 한 10경기 이상 아주 안정적인 피칭을 해오다가 막바지쯤에 조금 꺾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들이 해봤자 한 5경기 정도였었고, 바로 텍사스 가자마자 아주 좋은 활약 해줬죠. 월드시리즈 우승에도 크게 공헌도 하고. 그냥 저는 몽고메리는 우직한 느낌? 아주 우직한 느낌이라고 보여요. 뭐 직전 경기야 3이닝 6실점으로 다저스한테 개쳐맞았다는 거. 상대가 다저스잖아요. 근데 지금 신시내티의 빠따가 어떠냐? 신시내티는 최근 열흘 사이에 OPS가 686에서 645까지 떨어졌고요. 원래 이게 지금 신시내티가 지난주 말고 20일 전쯤에는 OPS가 한 0.7대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더 떨어졌고 최근 열흘 사이에도 더 떨어진 거야. 최근이니까 한 2주, 3주가량 계속해서 빠따가 하락세인 신시내티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고요. 그냥 신시내티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1할 7푼도 안 돼요. 그런 지경이어가지고, 더구나 내일 이런 조건들 속에서 좌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 OPS가 더 떨어진다. 애리조나도 떨어지긴 하지만은 뭐 양팀 다 비슷비슷하게 많이 떨어지네요.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발들도 나름대로 저는 믿는 투수들이고, 그리고 빠따도 지금 특히 신시내티 쪽이 많이 안 좋다. 애리조나는 어제 코빈 캐롤이 슬그머니 또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괜찮았었거든요. 난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애리조나 쪽을 좋게 보고 한번 언더까지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애리조나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마행까지도 생각하거든. 이게 신시내티가 워낙 못 쳐가지고 한 2대0, 3대0 이런 좀 작은 점수만 내더라도 마행하는 그림, 그런 것들까지 보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자, 이제 미첼 파커랑 카이 브래디시가 나오는데, 제 롤 아이디가 카이 브래디시거든요. 그만큼 작년에 카이 브래디시 꿀을 많이 빨았습니다. 재작년에 너무 좀 이 친구가 안 좋았어가지고 제가 근데 시즌 초반에 한 5월쯤부터인가 카이 브래디시 경기를 몇 번 봤는데 공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아마 아메리칸 리그 방울 2등이었나? 하여튼 뭐 사이영에서도 4위 투표인가 하고 되게 잘했어요, 카이 브래디시가. 작년에 꿀을 상당히 많이 빨았고 그 정도로 제가 리스펙하는 투수고요. 내일 뭐 미첼 파커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 이 친구가 4경기 동안 지금 방울 2.53, 메이저리그 콜업 이후에 나쁘진 않은 상태이긴 한데, 근데 이게 하나 걸림돌이라면 카이 브래디시가 내일은 직전 경기랑 비슷하게
투구수 제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직전 경기도 4.2이닝 1실점 조금만 던지고 내려갔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79 정도밖에 안 던진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갖고 브래디시가 원래도 좀 팔꿈치였나? 어디 하여튼 부상이 있었던 만큼 관리를 해줄 수도 있다. 그게 조금 관건인데 그냥 뭐 내일 양팀의 빠따 차이도 워싱턴도 솔직히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볼티모어가 빠따가 좀 뭐랄까 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은 직전 경기 4만타밖에 못 쳤으니까 그래도 기대감 자체는 볼티모어에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저는 이 경기 볼티 쪽에다가 언더 생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요즘에는 보면은 볼티모어가 콜 어빈 같은 애들을 이렇게 작년처럼 좀 롱릴리프로 쓰기도 하고 내일 그래서 브리디시가 좀 짧게 던진다 하면은 점수차가 꽤나 나면은 어빈 올려가지고 좀 튼실하게 막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타이트한 상황이라면은 불펜도 어제 워싱턴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조던 윈즈 같은 마무리라나 피네건 이런 애들 많이 써가지고 불펜 상황도 볼티가 괜찮아. 그냥 여러가지 점들이 저는 볼티 쪽으로 웃어주고 있다고 보고 저는 한번 볼티의 마행까지도 내다보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뭐 도전하실 분들만 하시고 원정이라 갖고 마행을 한번 가보긴 하는데 언더도 괜찮습니다. 언더 보는 거는 제가 그만큼 볼티 빠따는 조금 안 터지고 브래디시는 어느 정도 막아줄 거다. 미첼 파커 그래도 지금 시즌 성적이 신인 투수지만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그래서 가는 건데 뭐 그냥 이런 것들 볼티모어가 OPS 전체 2등이고 좌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OPS가 상당히 좋아진다. 이틀 연속으로 볼티모어가 조금 저조한 이런 빠따를 보이진 않지 않겠냐.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템파베이 대 화이트삭스. 제가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오바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럴만해. 왜냐면 이 에런 시발레도 완전히 지금 마탱이가 같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4.2이닝 5실점, 4.1이닝 6실점, 4.2이닝 7실점 이런 식으로 그냥 엄청 심각해요. 지난 이제 한 2주 전쯤에 화싹이랑 붙었을 때도 4.1이닝 6실점으로 굉장히 처맞았다. 작년에는 에런 시발레가 그 클리브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템파로 적을 옮기자마자 5.36으로 엄청 안 좋았었고 그래갖고 일단 에런 시발레가 나오는 거는 조금 오바 조짐이 보인다. 근데 상대가 플렉센이다? 플렉센이 생각보다 최근 경기는 괜찮아졌어요. 2경기 동안 5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했는데 작년이나 뭐 재작년 플렉센을 생각하면은 이 친구가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나는 던지는 공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잘할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뭐 거의 그 정도까지도 보는데 이 에런 시발레가 화싹 상대로도 안 좋은 편입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하면은 에런 시발레는 통상 화싹 애들을 83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3할 2푼 5리입니다. 물론 지금 화싹이 가진 자산도 많이 팔고 되게 좀 이런 전력들이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태이긴 한데 에런 시발레가 너무 안 좋네요. 화싹 애들한테. 안 그래도 없는 자원들인데 뭐 이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전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요. 이 경기는요. 양팀 다 그래도 빠따는 생각보다 아주 뭐 개차반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피츠버그 이런 애들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템파베이가 요즘에 빠따가 많이 살아났죠. 이게 화싹이 최근 이제 한 6경기 정도 7안타, 3안타, 8안타, 9안타, 4안타, 6안타 이렇게 쳐주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3경기는 계속해서 홈런 하나씩은 쳐주고 있더라고. 어제도 제가 이 경기를 오바를 봤거든요. 주력으로. 그저께도 주력으로 보고 그만큼 지금 템파베이나 화싹이나 생각보다 오바를 갈 만한 애들이다. 근데 내일 선발 라인업? 오바를 부르는 선발들인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어제 한번 대였다 보니까 그래도 어제는 애플린이라는 나름대로 최근 성적도 좋았었고 믿을만한 선발이 나온 거였잖아요. 에런 시발레? 요즘 꼬라지를 보면은 오바가 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보고 있어가지고 템파베이에 또 빠따가 살아나는 점들 이런 것까지 좀 넣어서 한번 저도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키스 대 휴스턴 지역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원래 벌랜더가 양키스 애들 상대로 굉장히 강했다. 이제 뭐 포스트 시즌 같은 데서는 좀 처맞기도 했다 이랬는데 어제는 벌랜더가 조금 혼이 났었죠. 그리고 오늘은 아리에티. 이 친구는 지금 휴스턴이 되게 하비에르도 이제 부상으로 나가리 되고 뭐 루이스 가르시아라든지 어퀴디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휴스턴이 워낙에 이 선발진에 구멍이 많아. 그래갖고 이제 올려쓴 선수인데 지금 4경기 동안 16.1이닝 8.27입니다. 굉장히 안 좋고 그 16이닝 동안요 피안타가 22방 볼넷이 10개예요. 2개 더하면 32거든요. 그러면 WHIP가 2.0이 넘는다. 이런 상태여갖고 매 이닝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휴스턴에 이런 하위권 선발이 나오는 경기이기도 하고 양키스가 로돈이 나오는데 이 경기가 배당이 양키스를 1.56을 줬으면은 나는 양키스를 물어야 될 것 같아. 어제 이제 좀 그 불펜 같은 거 쓴 것들도 양키스가 여전히 던질만한 선발들이 꽤나 있는 상태이고 휴스턴은
좀 이제 하위권이긴 했지만 불펜을 꽤나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불펜 소모도도 양키가 조금 낮고, 이게 로돈이 그리고 요즘에 나쁘지가 않잖아요. 직전 경기는 볼티모어한테 좀 혼 좀 났지만은 올 시즌에 그냥 대놓고 작년보단 괜찮아. 그전에는 되게 잘했지만은 작년에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어쨌든 지금은 작년보단 나은 상태다. 그리고 이 로돈도 통산 휴스턴한테 최근 10경기, 물론 옛날 기록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요, 휴스턴한테 2.80으로 좋은 편이긴 했다. 작년에 한참 헤맬 때도 5이닝 2실점 이 정도 한 적도 있었었고, 그리고 내일 또 양키가 이렇게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반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평소보다도 상승한다는 것도,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양키스 쪽을 찔러 보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아리게티라는 이 친구가 좀 많이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저는 그냥 양키스 쪽만 좀 좋게 보도록 하고 최대 마행까지 한번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틀랜타 대 보스턴 경기, 크리스 세일이랑 니 피베타가 붙는데, 피베타가 작년에도 막바지쯤에는 선발로 꽤나 나왔었어요. 그전에는 선발자원으로 뛰었었고 작년에는 불펜이랑 선발 많이 오갔다. 그냥 어디를 가든 그 2년 연속으로 10승 정도 먹어주고, 보스턴은 꽤나 고마워해야 될 만한 그런 선수예요. 올 시즌도 지금 초반에 2경기 정도 선발로 나와가지고 6이닝 실점, 5이닝 무실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부상으로 거의 한 달 정도로 결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니 피베타가 뭐 작년 막바지 때도 그렇고 꽤나 뭐 아주 이렇게 흠잡을 만한 투수는 아닙니다. 뭐 가진 공 같은 것들도 그렇게 아주 뭐 흠잡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 세일은요, 이 친구가 좀 뭐랄까, 얘도 스프링 캠프 때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좀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는 별로였어. 이닝도 얼마 못 먹고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방어리 3.44, 나쁘진 않습니다. 크리스 세일이 글쎄 뭐 애틀랜타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애들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스트라이더도 지금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괜찮게 해주고는 있죠. 다만 애틀랜타는 어디까지나 지금 애틀랜타가 저는 뭐 여러 차례 20일 전쯤에는 842였다. 근데 지난 한 열흘 전쯤에는 809를 찍더니 지금 현재는 740을 찍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애틀랜타 빠따가 엄청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 뭐 20일 사이에 그 OPS가 0.1이 떨어졌습니다. 이 지경이어가지고 애틀랜타 빠따는 여전히 답이 없다. 그리고 내일 선발도 나름대로 봐줄만한 친구들이다. 그리고 양팀 다 8.5 기준으로는 애틀랜타는 언더 9번, 보스턴은 언더 7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불펜들도 보스턴이 조금 더 아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어제 이 경기도 2대2로 가다가 불펜 구간에서 애틀이 잡기는 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언더 보는 게 나는 제일 나은 것 같아. 여전히 애틀랜타 빠따는 믿을만 하지가 않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시애틀인데요.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의 그 좋은 선발 사이클이 이제 나는 끝난 것 같아. 직전 경기도 10대 6으로 개 오버가 났잖아요. 물론 뭐 제가 핸콕은 못 믿는다 이랬지만은, 근데 베일리 오버까지 그렇게 좀 털릴 줄은 나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시애틀의 그런 불펜이나 이런 선발 단계에서 언더세? 괜찮았던 그런 시즌 방울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사이클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고, 미네소타도 한창 빠따로 일을 내면서 연승인지 달리고 그럴 때보다는 지금 오락가락이 매우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한번 조심하려고 나는. 이게 뭐 커비 같은 애들이 물론 상대를 얼마 안 하긴 했는데요. 커비도 41번의 타석 정도에서 300 정도로 썩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것도 얘기할 만하고, 반대로 크리스 페덱은 24타석밖에 상대 안 했지만은 190으로 좋았다. 뭐 이런 것들 보이네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커비가 조금 더 안정적인 건 맞아. 그거는 맞는데 시애틀이 워낙에 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크리스 페덱도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홈에서는 1.02, 원정 9.42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너무 심해요. 둘 다 뭐 3경기씩밖에 안 했지만은. 홈 패덱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조지 커비도 통산으로 보면은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나 있기는 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홈, 세이프 코필드, T 모바일 파크, 여기가 워낙에 투수구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의 샌프란시스코, 뭐 일단은 램버트는 딱히 뭐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얘도 작년에는 대부분의 경기들을 불펜이나 뭐 그렇게 많이 나왔었고, 나이도 꽤 있는데 지난 시즌도 87이닝 정도 그냥 선발이랑 불펜 오가면서 5.3 정도로 그냥 오락가락했다. 올 시즌도 방울 5.66, 그냥 딱히 얘기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작년보다 구속 같은 게 올랐다고는 하는데 쿠어스에서는 늘 혼나던 투수고, 반대로 이제 조던 힉스는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올 시즌에 제구가 잡히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특히 이런 땅볼 유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특히 이런 쿠어스, 이런 땅볼 투수들이 쿠어스에서는 강한 편이거든요. 힉스의 이런 땅볼 유도율이 60%가 넘는다? 쿠어스에서는 일단은 뜬 공이 안 나오면은 큰 거 안 맞을 확률이 높고, 난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난 힉스가 스퍼스를 꽤나 견뎌낼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저는요, 이거 한번 샌프란시스코 쪽 보고요. 이왕 샌프란시스코 볼 거면 그냥 마행까지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배당이 얼마 안 좋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도 불펜이 최하위권에 속했지만은 최근에는 불펜이 꽤나 이렇게 좀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램버트 역시 물론 그 표본이 얼마 안 되지만은 36타석 동안 367로 샌프란시스코 타자들한테는 꽤나 얻어맞은 편이었더라. 이런 것들도 뭐 얘기할 만은 하네요. 그래서 그냥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저는 마행까지 한번 이왕 갈 거면 마행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대 인디애나 사실 1차전 진짜 개재밌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양 팀이 3점슛 시도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 제가 뭐 이것만 봐도 인디애나의 플레이 스타일이 물론 화끈한 공격 농구를 하는데 외곽보다는 이제 인사이드를 조금 치중하는 편이다.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3점슛보다 2점슛, 특히 리머텍 빈도가 높으면은 약투율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디애나는 일단 선발진 네이스미스나 시아캄, 터너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고 벤치에도 뭐 제일런 스미스라든지 아이제아 잭슨, 오비 토핀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상대팀의 림을 때려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이래갖고 인디애나는 외곽도 외곽이지만 다 3점 올릴 수 있으니까 터너까지도 그런 편이긴 한데 일단 인사이드 공략을 많이 하더라. 뉴욕 역시도 외곽보다는 인사이드 득점에 좀 치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양팀이 빠른 템포로 끝없이 상대의 림을 공략해왔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직전 경기 살펴보면은 인디애나가 총 88회의 야투 시도를 했는데 3점슛이 26회밖에 안 됐어요. 뉴욕이 그 82번 중에 3점이 23번밖에 안 됐다. 하지만은 11개나 넣으면서 꽤나 성공률은 좋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양팀 다 내일은 이런 외곽 슛에 대한, 특히 인디애나가 조금 더 그래야 돼요. 외곽 슛에 대한 이런 그 선수 분배?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이고 인사이드 방어에 치중을 할 가능성이 난 좀 있어 보여. 직전 경기 보니까 뉴욕 닉스한테 그 리바운드도 꽤나 조금 따인 편이었었고 인사이드 점도 되게 많이 허용을 했거든요. 양팀 다 인사이드에서 총 야투 성공률이 그 뉴욕 닉스는 53.7%, 인디애나는 인사이드 성공률 52.3%로 서로 간에 림만 주구장창 때려댔어. 그래갖고 깨달은 게 있다면은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인사이드 수비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경기가 대부분의 포지션을 인디애나가 한 소폭으로 앞서다가 뉴욕이 쫓아가는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벌어질만 하면은 뉴욕이 쫓아가고 벌어질만 하면 쫓아가고 이러다가 경기를 한 3분 정도 앞두고 나서야 그때부터 뉴욕이 역전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클러치 구간에서 인디애나는 이런 좀 뭐 실책이라든지 수비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뉴욕이 가져갔는데 그냥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지난번처럼 한 6.5 정도 프레임을 준다 그러면은 프레임을 볼만도 하겠는데 4.5 정도로 줄었고, 이게 뉴욕 닉스가 선발 5명에다가 로빈슨, 미첼 로빈슨이랑 맥브라이드 이런 애들 쓰는 정도로 7명밖에 안 썼는데 지금 로빈슨이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사실상 플레이오프 못 뛰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아치우어가 더해지는 정도인데 인디애나는 반대로 거의 한 9인 로테이션을 써요. 이렇게 선발 5명에다가 오비토핀도 그렇고 또 누구 쓰더라? 아이지아 잭슨, 벤 셰퍼드, 맥코넬 이런 벤치 자원들한테도 15분 이상 출전 시간을 준단 말이야. 그렇게나 이렇게 좀 뭐 쓸 선수만 쓰는 거랑 여러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쓸 선수만 쓰다 보면은 얘네들이 좀 야투가 안 터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뭔가 해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게 뉴욕의 좀 리스크고, 반대로 인디애나는 많은 선수를 쓰는 게 사실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실 그냥 쓸 선수만 쓰는 게 맞아요. 여태 역사가 증명해 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에 약간 좀 선수 이런 용병술 차이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인디애나가 직전 경기는 벤치 포인트가 46점이었었고 뉴욕 닉스는 벤치 포인트가 3점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뉴욕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나 주전 몰빵 농구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인디애나가 좀 생각이 있으면은 외곽의 리스크를 조금 주더라도 인사이드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인디애나는 상대를 끝없이 몰아붙이는 이런 빠른 템포의 농구, 이거는 뻔해가지고 한 게 언더보도 걱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221.5 나는 언더 보고 싶기는 하거든. 원래는 제가 이거 처음에 오바 생각했는데 인디애나가 조금 조정을 제대로 한다면은 인사이드 수비를 조금 더 두텁게 해야지 뉴욕 상대로 나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